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의도는 이래요. 자, 저는 20살 홍길동입니다를 일단 10번을 출력하라고 했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10번이니까 이거를 복사를 해서 10번 할게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이 나이가 이제 1살 먹을 수 있다 그랬죠? 21살이 됐어요. 그럼 20살 홍길동입니다는 이제 틀린 말이잖아요.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다 한 사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코드가 10개이지만, 한 사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바꿔서는 안 되겠죠. 다 정확하게 바꿔줘야 된다. 근데 이거를 10개니까 10번을 해야 된다. 그게 귀찮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고쳐야 될 게 많으면은, 하나는 이렇게 잘못 고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홍길동은 한 사람인데 21살이기도 하고, 22살이기도 하고, 이게 부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이 원인은 뭐냐면, 한 사람의 나이는 1개인데, 그거를 우리가 10번을 써서, 숫자를 10번을 써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10개를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동일한 값을 하나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재활용해서 사용하려면 저장해놓고 저장된 걸 그때 다시 꺼내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변수에다 저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홍길동의 나이를 저장을 할 건데, 문제는 이게 에이지가 빨간 줄이 떠요. 자, 이유는 요 위에 에이지라는 상자가 이미 존재하는데 또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자가 2개가 있는데 이름까지 동일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으로 상자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요건 이따가 변수 사용 그 주의사항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에이지2 정도로 일단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름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20살에다가 에이지2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또 안 되겠죠? 그냥 에이지2라고 나와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문자가 아니라 변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바 문법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쌍따옴표에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더하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법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하다 보면은 무조건 됩니다. 이거는 익숙해져요. 자, 이거를 나머지 10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20살로 잘 나오죠? 자, 근데 이 변수에는 동일한 값 딱 하나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저장된 값만 바꾸면 한 번에 모두 다 바뀌겠죠? 그래서 홍길동이 21살이 돼도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런 편리함 그리고 정확함 때문에 이제 변수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름까지도 해야겠죠. 이름까지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홍길동 대신 변수에다가 홍길동을 저장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임풀을 써주시면 됩니다. 요걸로 또 10개로 바꿔야겠죠? 자, 그리고 개명을 했다. 한길만으로 개명을 했다. 요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변수 사용 시 주의사항.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자, 위에 보셨던 것처럼 자, 그리고 변수명이 숫자나 수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뭐 특수문자 이런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숫자에 한해서는 뭐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일단 언급만 할게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처럼 age2 뭐 이런 것처럼 네, 자 그리고 변수가 상자라는 게 여러분 그 상자에 뭐 넣었다가 다른 거 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는 거 빼고 다른 거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10을 넣었다가 이렇게 20을 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10은 버려지고 새로운 2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 20 이때 주의하실 점 재활용할 때는 변수명만 가지고 와서 써야지 이 앞에다 또 인트를 붙이신다라는 건 크기와 모양을 결정해서 새로 만드는 의미잖아요. 이게 이러면은 또 A라는 변수를 두 개 만드는 행위가 돼버려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름만 가지고 와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재사용하실 땐. 요거 붙이는 거는 최초로 한번 만들 때는 사용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게 이퀄 연산자가 산수에서는 좌항과 우항이 같다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의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무조건 변수는 왼쪽에 오고 저장할 값은 오른쪽에 오는 겁니다. 이것도 규칙이에요. 이 정도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막 기를 쓰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 인텔리제이가 빨갛게 이거 잘못 썼어 라고 알려줄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교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제 문법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거 이제 몸이 익혀야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린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죠. 자, GPT를 켜신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뭘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막 자꾸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잘못된 문법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문법을 잘 모르면 뭐가 틀렸는지조차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복사해서 물어보세요.
GPT한테 주고 그냥 엔터 치면은 이거 그대로 이제 채팅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Shift 엔터로 이렇게 줄바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위 자바 코드에서 풀림 을 찾아줘. 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찾아주죠. 여기가 잘못됐고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내가 잘못된 점을 찾아서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챗 GPT를 잘 활용하셔야 진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켜두세요. GPT. 뭐 GPT를 써도 되고 클로드를 써도 되고 뭐 제미나이를 써도 되는데 본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 거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법은 이렇게 교정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